안녕하세요, 여러분. 혼영공의 전 정쌤입니다. 오늘은 기본 5강, 심화 5강, complementizer라는 용어에 대해서 일명 콤프라고 하죠. 제가 여기 한글로 써놨는데 컴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생각인데요. 총 3가지로 컴프의 자리를 만나볼 건데요. 오늘 주가 될 내용은 1번이 아니고 2번인데요. 일단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한번 먼저 살펴보고 뒷장에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 4강과 심화 4강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주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아이였죠. 스펙이라는 자리, 정식 명칭은 specifier. 예, 요 스펙이라는 자리는 크게 2가지 기억나시나요? 크게 2가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문장 내부에서 WH가 생겼다. 그러면 무조건 스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펙이라는 자리는 누구의 자리다? WH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주 크게 말씀드리면 의문사와 의문사가 다 이렇게 WH처럼 생겼죠. 근데 의문사가 아닌 애들도 더러 WH로 생긴 것들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관계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관계형용사까지 포함해서 통칭해서 제가 관계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와 의문사에서 파생된 감탄사로도 쓰이는 것들까지 그냥 어쨌든 의문사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의문사로 논다면 크게 보면 2가지죠. WH로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칭하는 것들은 의문사. 뜻이 있는 것은 의문사라고 편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뜻이 있는 것은 의문사, 뜻이 전혀 없이 기능만 있는 것은 관계사. 이렇게 구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문장 속에서 WH가 사정상 생겼다. 그러면 그 문장 내부에 위치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스펙 자리로 이렇게 이동해서 안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의문문, 감탄문, 양보의 부사절, 의문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문장이 형용사절되는 관계사절. 또 이렇게 WH의 스펙 이동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스펙의 자리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스펙 자리에 대해서. 스펙 자리의 또 다른 기능은 뭐냐? 도치 되는 성분들이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또는 문장에 뭔가 멋을 위해서 밸런스를 위해서 좀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강조되어서 나가는 부분 들이 가는 곳이 바로 스펙 자리다. 그래서 도치되는 성분들이 문장 속에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리를 옮겨야 할 때 어느 자리로 옮기느냐 강조되어야 할 것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펙 자리로 나가게 되고 이 자리가 채워지면 사람들이 우리는 사실 스펙 컴프 자리가 평상시에는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 비어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맨 앞 자리가 주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여차저차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앞자리가 채워지게 되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주어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주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바꾼 거거든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컴프라는 자리,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제 컴프라는 자리가 어떻게 채워져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잘 보시나요? 약속을 해서 부정어 도치가 스펙 자리로 이제 부정어가 스펙 자리로 강조되어서 나가면 약속한 듯이 오그질리어리 조동사가 컴프 자리를 채워준다든가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들이 도치가 되면은 본동사 주로 자동사가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일항수로 컴프 자리를 채워준다든가 이런 몇 가지 문법적 규칙, 약속에 의해서 채워지는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 말고 더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 오늘 그게 1번과 2번에 대해서 배우면 complementizer, 이 자리 그냥 COMP, 컴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컴프 또는 콤프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정식 용어는 complementizer라는 용어예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complementizer가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냐면 보문소라고 해석이 되어 있으세요. 다 같이 보문소.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보는 보충해주는 말, 문은 글자 문, 소는 장소 소겠죠. 그래서 말을 해보면
보충해주는 말들이 가는 장소다. 다시 한번 보문소란 complementize란 뭐다? 보충해주는 말이 가는 자리다. 그러니까 왜 우리 휴게소 보면은 만남의 광장 아시죠? 다 거기서 만나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뭐 광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시계탑에서 만나 이렇게 해서 뭐 중심이 되는 어떤 모임의 주축이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컴플리멘타이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을 보시면 오늘 지금 프리뷰하고 있는 건데요. 동사 가로 열고 조동사라고 써놨어요. 주로 조동사가 나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사구도치에서는 일반 동사가 나가기도 하니까 조동사 또는 동사들의 이동하는 자리 심화 3강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 복습을 하진 않고 여러분이 심화 3강 강의를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심화 3강에서 우리가 주로 다뤘던 것은 스펙이었으나 스펙에서 다루었던 내용이 의문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아주 간단하죠. WH 같은 의문사가 생기게 되면 이 의문사들은 스펙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의문문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조동사들이 그죠? 조동사들이 무슨 푸 자리로 컴프 자리로 나가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다 맞춰져야 비로소 의문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데 우리가 심화상강에서는 이 스펙 자리로 나가는 WH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오늘은 컴프 자리로 나가는 조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다음 간접 의문문을 우리가 심화 3강에서 스펙 자리에 대해서 배울 때 또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간접 의문문을 또 다시 바라보지만 스펙 입장이 아니라 컴프 자리에 그래서 누가 나갔었지? 그 아이가 또 어떻게 됐었지?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이니까 간접 의문문의 정의 한번 복습해 볼게요. 간접 의문문 학생들한테 얘들아 간접 의문문이 뭐지? 그럼 애들이 재은이 하는 재미없는 얘기가 간접적으로 만드는 의문문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그게 뭐냐고 라고 했을 때 의외로 아이들이 간접 의문문이 뭔지조차 모르고 이런 말 많이 하죠. 의동주를 그거 뭐 의주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맞긴 맞죠. 맞긴 맞으나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 때 사용되는 어떤 뭐 노하우라면 그게 정의가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정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을 잡으실 때 이름에 사실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의문문은 우리가 굳이 5글자로 늘리자면 직접 의문문이 되겠죠. 그래서 직접 의문문은 뭐냐면 직접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나요? 직접 가로 열고 네, 의문문. 그러니까 아주 초딩 아이들, 초딩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드리자면 의문문 또는 직접 의문문은 그냥 진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넌 누구니? 뭐 너 바쁘니? 이렇게 직접 끝을 올리면서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니?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의문문이면 간접 의문문은 그 의문문을 명사로 바꿔서 명사절로 바꿔서 다른 의문문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의 정체가 뭐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일단은 명사절입니다. 문장이 명사가 된 것, 시제 그대로 가지면서 그걸 명사절이라고 한다는데 쉽게 말하면 의문문이 명사절이 된 게 간접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문문은 또 갈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큰 갈래는 WH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고 그렇지 않고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WH로 시작하는 의문문 중에 가장 쉽고 간단한 게 Who are you가 되겠죠. 그러면 그 Who are you는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란 말이죠. 자, 일단 당신은 누구다. 다시 You are 정쌤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다시 You are 정쌤. 당신 정쌤이군요. 네? 당신이 누구라고요? Are you who? 이렇게 머릿속에 있다가 who는 스펙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랬으니까 who를 보내니까 are you라고 제가 좀 전에 그냥 본능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의 원칙을 보면 조동사 you are에서 are가 조동사잖아요. are가 컴프 자리로 나간 겁니다. You are 정쌤 이란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당신이 정쌤인가 하면 are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컴프 자리로 나가죠. 그래서 다시 are you 정쌤? 그러면 당신 정쌤인가요? 이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쌤이 누군지 몰라.
그러면 who가 생겼죠. 정쌤은 지워지고. 그러면 다 같이 are you who가 되겠죠. 이거는 물론 비문법적인 문장이지만 의문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 치면 are you who? who는 어디로 가야 돼요? 스펙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나가니까 who are you가 됐어요. 이게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죠. Who are you? 자, 근데 그게 간접 의문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 명사절이 된다 그랬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컴프 자리로 나갔던 조동사만 제자리로 보내면 돼요. 제자리. 그러니까 you are 정쌤. 당신 정쌤이군요. 이 자리, 주어 바로 뒷자리가 are가 있던 자리였잖아요. 그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면 끝이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Who are you? Who are you? 였다가 이게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컴프 자리로 나왔던 조동사만 제자리로. 그럼 정답은 뭐가 될까요? Who you are 이렇게 되겠죠. 비슷한 예문으로 당신은 어디 있나요? 당신 여기 있나요? Are you here? Are you there? Are you 어디 place 뭐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되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Are you here든 there든 어디든 지워지고 where가 생기겠죠? where가 스펙으로 갑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Where are you?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Where are you? 다 같이 Where are you? 만들어지셨죠? 근데 그 are만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다 같이 Where you are 이렇게 되겠죠. Where you are. 이게 간접 의문. 그 중에서도 WH로 먼저 시작하는 의문문의 간접 의문 만드는 거지. 그냥 스텝 1이면 되죠. 컴프로 나왔던 조동사가 제자리로 돌아가면 끝이다. 간단하게. 그런데 auxiliary로 시작하는 auxiliary 조동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2스텝을 거쳐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컴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외에 한 스텝이 더 남아있는 거죠. 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좀 전에 들었던 아주 쉬운 예문 You are 정쌤. 당신이 정쌤이군요. Are you 정쌤? Are you 정쌤? 이렇게 만들었죠? 다 같이 Are you 정쌤? 네, 이게 간접 의문이 되고 싶어요? 그럼 배운 대로 해볼게요. 컴프 자리에 있던 are가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are가 제자리에 돌아가니까 you are 정쌤. 도로 무게 아니라 도로 문장이 됐죠. 도로 문장이 됐습니다. 어떡하지? 우리가 원한 건 당신은 정쌤이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쌤인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뭐뭐인지. 그러면 지금 are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게 됐죠. are가 뒤로 돌아가는 바람에 이 자리가 비어 있죠. 요 자리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 자리는 이렇게 조동사들이 이동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쪽에 보니까 무료 다운로드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만든 용어인데 우리가 무료 다운로드 되게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요 자리가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무슨 거냐? 지금 의문문을 간접 의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Are you 정쌤이라는 의문문을 간접 의문을 만들기 위해서 즉 명사절로 만들기 위해서 you가 있고 are가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you are 정쌤이 됐단 말이에요. 도로 문장이 됐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당신이 정쌤인지라는 의문문 색깔을 지닌 명사절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요 자리에 뭐뭐인지라는 뜻을 지닌 컴프. 되게 신기한 게 요 자리의 이름도 complementizer.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애들도 그냥 우리가 보통 complementizer clause라고 해요. 그래서 complementizer가 이끄는 절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그런 전문 용어까지 굳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comp라고 합시다. 요 자리 이름도 complementizer도 너무 길죠. 우리가 뭐 일반인이 이런 용어까지 알아야겠습니까? 그냥 줄여서 comp라고 부르니까 요 자리도 comp. 요 자리에 내려서 무료 다운로드 되는 그 아이들. 제가 그냥 흔히 중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컴프라는 아이를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팀장님. 그래서 우리 팀의 팀장님, 우리 팀의 조장님. 그래서 보통 조장을 따라야 되죠. 팀장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팀장님이라고 많이 가르쳐 주는데 혼자 다니지 않고 뒤에 있는 문장들을 케어하는 분이에요. 팀장님은. 그래서 팀장님이 무료 다운로드 받는 자리가 컴프. 팀장님 이름도 컴프.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속 접속사. 자, 학교에서 배운 종속 접속사라는 용어. 이 용어가
제가 예전에 이미 말씀을 앞부분에서 한번 드린 적인데 접속사라는 용어를 좀 조심해서 쓰자. 접속사라는 용어 자체는 A와 B가 누가 됐든 간에 A와 B를 연결하되 접속사의 역할은 A와 B를 연결하되 조건이 뭐다? A에도 B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접속사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뭐 이거는 이미 많은 원서에서도 얘를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걸 꼭 바꿔야 된다 뭐 이렇게 강한 입장은 아니고요. 근데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헷갈린다는 거죠. 이제 이런 접속사를 우리가 가장 접속사 본연의 어떤 특성에 충실한 접속사를 우리가 학교에서는 등위 접속사, 대등 접속사라고 부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팀장님 문장을 명사절로 만든다든가 문장을 그냥 문장 넌 가만히 있어 이러면서 컴프만 채워주면 부사절이 된다든가 하는 요런 것들 요런 팀장님들 우리가 학교에서 종속 접속사라고 배우는데 여기 접속사라는 용어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접속사고 이것도 접속사고 심지어 거기에 하나 더 이제 붙여서 접속 부사라는 아이가 있죠. 이 세 명이 만나면 되게 우리한테 헷갈림을 준다는 거죠. 자, 제가 뒷장에서 부사절 말씀을 드릴 때 접속 부사와 다 같이 접속 부사와 접속사 그리고 종속 접속사 그러니까 등위 접속사라는 그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저희는 앞으로 컴프라고 부를 거예요. 종속 접속사란 말 대신에 그러니까 접속 부사, 접속사, 컴프 과연 그들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능을 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오늘 중학교 1학년 친구들 수업을 할 때 마침 요 내용이었어요. 접속 부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단어는 수업을 했는데 오늘 제가 중학교 어제죠? 네. 오늘은 지금 수요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어제네요. 어제 화요일에 수업을 했던 내용이 이건데 제가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한테 제일 역설한 부분은 이 개념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부사절 설명할 때 요거 말씀을 꼭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심화와 기본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빨리 가물어하는 영어 본 교재로 수업을 들어가고자 하는 욕심이 저희가 너무 좀 길었잖아요. 시험 기간도 있었고 제가 아프기도 했었고 그래서 좀 기본 5강, 심화 5강, 기본 6강, 심화 6강부터는 묶어서 그리고 좀 간략하게 진짜 용어 설명에 충실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분 56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가 한 페이지당 절대로 20분은 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8분, 2분 남았네요. 자, 그럼 빨리 좀 말을 좀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간접음을 만들 때 여러분 다 아신 내용이지만 제가 좀 전에 are you 정쌤 그걸 명사절로 만들고 싶어요. 간접음은 그러면 you가 여기 있고 are가 제자리로 돌아가니까 you are 정쌤. 도로 문장이 됐네. 우리가 원하는 이게 아닌데 그럴 때 컴프가 내려와 주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뭐인지라는 뜻의 컴프가 필요해요. 뒤져보니까 그런 역할을 누가 하더라? 네, if나 whether가 그런 역할을 하더라. 그럼 얘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want to know whether you are 정쌤. 나는 알고 싶어요. 당신이 정말 정쌤인지 아닌지. I want to know whether you are 정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난 당신이 정쌤인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I just wonder whether you are 정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간접문문에서도 컴프 자리에 기능을 담당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고 뭐 들어가고 또 다운로드 받고 컴프 자리가 바쁘게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채워지는구나. 만남의 강전처럼 보문소, 보충해주는 말들이 오는 부지런히 이 자리가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하는 그런 자리구나. 꼭 알아두어야 할 자리고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치. 도치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도치되는 성분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도치되는 성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다? 스펙이다. 그런데 도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네, 도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부분들이 가는 자리는 바로 어디다? 컴프다.
그럼 컴프는 어떤 아이들로 채워지느냐? 크게 세 가지. 네,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조동사가 컴프 자리로 채워집니다. 강조되는 부분이 도치가 될 때 스펙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 주어 아닙니다. 도치된 거예요. 주어는 여기 그대로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약속, 힌트가 바로 뭐냐면 컴프 자리에 누군가가 이동해서 나간다는 거죠. 지금 조동사 또는 동사들의 이동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이동되어서 조동사나 동사들이 이동되어서 나가는 자리가 어디다? 컴프라는 거죠. 그래서 도치에서도 도치되는 성분들은 스펙으로 나가지만 컴프 자리는 그러면 누가 채우느냐? 각각의 5가지 도치에 따라 조동사가 컴프 자리를 채우기도 하고요. 일반 동사 to support 하지 않고 일반 동사가 직접 나가기도 하는데 거의 백중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거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부사구 도치에서는 일항수로가 나간다. 이항수로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to support를 해서 나갈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시험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어차피 부사구 도치 같은 경우는 뭐 나가기도 하고 컴프 자리에 누굴 채우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고 하니까 시험에서 되게 이렇게 타겟이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부정어 도치만큼.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동사라고 단언하지 않고 동사들로 나가기 때문에 조 가로 열고 동사들의 이동 자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비어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목적어 도치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스펙 자리로 나갑니다. 주로 명사절, 뭐 what he said, what she said, 뭐 이런 거, 그가 말한 것, 뭐 이런 거, I won't believe, I don't believe 이렇게 그가 말한 것을 나는 믿지 않아, 나는 믿지 않았어, 난 믿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도치되면 컴프 자리 아무도 채워주질 않죠. 그래서 비어 있는 자리. 이렇게 세 가지 도치에 대해서는 컴프 자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능, 세 가지 동사들이 채우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도치에서는 컴프 자리가 사용된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은 오른쪽인데요. 제목만 살피고 뒷장으로 넘겨서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다운로드 문장이 있는데 문장이 명사절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문장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고요하게 거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요. 완벽한 문장이면 이 문장이 명사가 되고 싶으면 이 문장을 명사절로 만들어주는 컴프를 이용해서 다운로드만 무료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명사절이 된다. 마찬가지로 부사절. 이 문장이 오늘은 마음이 바뀌어서 부사가 돼서 부사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 문장을 부사절로 만들어주는 컴프들이 있어요. 되게 많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명사절 또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하면 막 되게 많은, 특히 부사절은 되게 종류가 많죠. 양보, 조건, 이유, 뭐 양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때, 뭐 되게 많잖아요. 아무튼 그런 지금 카테고리마다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중학교 3학년만 해도 부사절을 이끄는 컴프들을 몇 개 정도 알아야 될까요? 한 20개 이상은 알아야 되고 고3이다. 그러면은 뭐 3, 40개 정도는 당연히 꿰차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맥장사인 거죠. 결국 부사절이 만들어지는 명사절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지금 배우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그 부사절에 대해서 명사절에 대해서 되게 능수능란하게 대처하느냐 이해하느냐는 부사절을 이끄는 컴프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명사절을 도대체 이끄는 컴프들이 누군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거라서 원리는 간단하지만 여러분이 외워야 할 컴프들은 굉장히 많다. 자, 뒷장을 자세히 살펴보실 건데 명사절과 하여간 부사절에 만드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장은 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열일은 누가 한다? 컴프 자리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수많은 컴프들. 걔네가 열일하는 것. 걔네만 붙이면 바로 명사절. 걔네만 붙이면 바로 부사절이 되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뭐냐? 이거 외우는 거는 일이 아니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외우면 뭐랍니까? 문장을 못 만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레벨 1 아주 쉬운 혼문장. 주어가 있고 일항수로 끝.
주어가 있고 이항수로 목적어 끝. 주어가 있고 사망수로 그리고 목적어가 두 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끝. 이런 아주 유치한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바로 즉석에서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러려면 또 어휘 실력이 필요하겠고 간단한 문장 구조가 여러분 숙지가 되어 있으셔야 이 쉬운 이렇게 고마운 컴프들의 도움을 너끈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부사절을 이끄는 컴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바로 뒷장에서 만나볼 건데 흔히 뭐 생각나는 대로 적어볼게요. 양보, 뭐 동시 동작을 이끄는 애들도 있지. 뭐뭐 하면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유, 조건, 시간, 때를 나타내는 것. 그거 외에도 또 뭐가 있을까요? 양태, 뭐뭐 하듯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등등등. 이렇게나 많아요. 부사절을 이끄는 컴프들의 종류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컴프들이 하나만 있느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다 외우셔야죠, 여러분은. 그런데 그걸 외우는 것은 우리 모든 학습자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외워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뭐고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형용사절은 제가 이렇게 깡페르, 네, 불어로 깡페르, 비교하다 시 이렇게 났는데 왜 깡페르를 썼냐면 명사절과 부사절을 만드는 원리는 컴프 자리를 어떤 컴프를 채워서 그냥 바로 즉석에서 만들어지는데 형용사절은 여러분들이 이미 스펙 공부하실 때 만나보셨듯이 문장의 어떤 일부를 희생시켜서 WH로 만들어서 스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비로소 형용사절이 돼서 다른 문장 속에 형용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하고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데 형용사절하고 얘네들하고는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좀 틀린 거죠. 그래서 명사절, 부사절은 묶어서 가셔도 되고요. 형용사절은 따로 독립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만들어지는 원리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프리뷰 조금 길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명사절. 오늘은 1번 말고 1번은 아무래도 심화 4강 기본 4강에서 내용이 다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화 3강, 4강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로 여러분이 복습을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기본 5강, 심화 5강 무료 다운로드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만들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어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